안녕하십니까, 윤윤중입니다. 오늘은 그 신의주 함흥의 학생 반공 의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반공 의거가 처음 일어난 곳은 함흥입니다. 1945년 11월 7일 그 함흥에서 소련군이 그 식량을 반출해 가는 것을 본 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한경도는 식량 사정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련군이 식량을 해외로 반출해 가자 여기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그 소련군의 철저한 언론 통제로 인해서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일 후에 일어나는 신의주 학생 반공 의거는 규모와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그 동유럽을 포함해서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반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좌우 연립의 그 어떤 북한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던 소련군에게 큰 타격을 줬고, 그로 인해서 소련군의 공산화 계획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소련군의 강압 정책이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당시에 그 산업 설비들을 소련으로 뜯어가고 또 식량을 공출해서 반출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 당시 그 주민들에게 굉장히 그 반감과 그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또 소련군의 비호를 받는 그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당시 평안북도에 있는 각종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시설들을 무단으로 수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신의주 학생의거의 발단이 되는 사건은 1945년 그 11월 18일에 용안포 그 반공 시위였습니다. 당시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주최로 독립촉성 시민대회가 용안포 제1교회 부설 구세인민학교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조선민주당 대표가 반공연설을 하고, 또 신의주 동중학교 대표가 학생 대표가 공산당원의 횡포를 규탄했습니다. 그러자 보안대가 이것을 진압하려고 하면서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학생 1명이 죽고 12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작은 그런 업에서 1명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당하는 이 큰 사건입니다. 그러자 3일 후인 11월 21일 날 신의주에 있는 학생들이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고 상당하게 공산당원에 대한 분노가 커집니다. 당시 보면은 공산당원들의 학원에 대한 간섭이 굉장히 심했고, 또 학교에다가 공산주의 교육을 강요를 했습니다. 당시 평안북도나 평안남도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기독교도 굉장히 많이 번창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공산당 교육이나 공산당원의 간섭, 이것이 너무 심한 것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노한 학생들이 11월 23일 날 시위에 들어갑니다. 신의주 중학교 학생들, 5년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들입니다. 3,500명이 시위에 들어가서 신의주에 있는 각종 공산당사, 그리고 또 보안서, 이런 데를 집중 시위를 벌입니다. 거기서 구호를 외치고 또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창문이 깨진다든지 그런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위를 했을 때 소련군과 공산당의 대응 방법도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학생들을 향해서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력 진압을 해서 학생 23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리고 7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총을 쐈다는 뜻입니다. 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몸에 스치거나 다치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 큰 것이죠.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났을 때 23일 날 저녁이 됐을 때 보면은 신의주 거리가 온통 돌과 몽둥이, 그리고 찢어진 옷 조각, 그리고 페인트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소련군이 비행기로 페인트를 뿌려가지고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그 교복에 페인트가 묻으면 나중에 색출해서 잡아내겠다는 그런 의도로 페인트를 뿌린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그 저쪽에 철저하고 그 악랄한 수법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했는데 소련군은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주 유화적인 그런 달래는 듯한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그 소련군의 입장은 이 발포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 지방공산당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분노하게 됐느냐, 학생들이 분노하게 됐느냐, 이래서 지방공산당 간부들을 교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굉장히 학생들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김일성이 집권하에 가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김일성을 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학생들을 학교에다가 모아놓고 군중 집회를 엽니다. 여기서 김일성이가 연설을 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총을 쏘게 한 책임자를 비판을 하고, 또 지방공산당 간부들에 대해서 또 비판을 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련군과 방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영안포에 가서도 총부들을 불러다 놓고 학생들을 선처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처치를 일단 1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탄압에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1,000명을 구속을 했는데 나중에는 유화책으로서 7명만 구속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인가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김일성이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학생들 사이사이에 보안대원들이 감시를 하고, 또 주위에는 소련군이 무기를 들고 경계를 하고, 그런 어떤 살벌한 가운데서 군중 집회라는 것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차 단계로 유화책이 끝나자 소련군은 당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이유필을 강제로 사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유필이 사임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당원들이 따라가서 이유필을 암살합니다. 그래서 이유필은 월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회민주당,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 내에서 가장 반공산주의적인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윤하영, 한경직,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였습니다만은 역시 신변 위협을 느끼고 월남하게 됩니다. 또 소련군도 이 조선사회민주당을 반공산주의적이다, 반동적이라고 해서 아예 해체를 강요를 하고, 결국은 그것이 조선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또 원래는 방면을 했던 학생들을 다시 다 잡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대다수 정치범은 소련군이 직접 관장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전부 고문을 가하고 수사를 하고, 이런 사람 다수 학생들을 소련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강제노동수용소, 시베리아나 카자흐스탄 같은 지역에다가 유영지로 보내가지고 세뇌교육을 실시합니다. 나중에 이 학생들은 북한으로 돌아옵니다. 50년 이후에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학생들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나이가 들어서 다 고생할 대로 고생하고, 세뇌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냥 공사나 이론을 줄줄 외울 정도가 됐지만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 신의주 학생 의거했던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희생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이런 식으로 사건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소련군에 대한 어떤 반공 시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46년에 3월 13일 함흥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 함흥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소련군과
그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그 학원에 대한 어떤 간섭과 그 학교 시설 무단 이용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당시 소련군이 그 도청사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 한경남도 인민위원회는 그 입주할 곳이 없어가지고 함남중학교를 강제로 수용해서 그곳을 청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들이 그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학교 시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남중학교에서 학생들 비롯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같이 시위를 벌여가지고 또 여기에서도 소련군과 보안대원들이 또 무력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10여 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2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되고 또 그 중에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소련군이 또 유영지로 끌고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또 있었고 여기서도 물론 구호는 뭐 자유를 달라, 쌀을 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결국 그 먹고 살기 힘들고 자유롭지 않게 구속을 가하고 공부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그 반공 시위로 연결됐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 46년 2월 달이 되면은 그 북한의 첫 공산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2월 달에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해방 후에 첫 번째 그 3.1절 기념일을 맞이해 가지고 소련군과 공산당원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벌입니다. 3.1절을 기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도 평양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그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을 지지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휴학을 합니다. 이 경축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고 또 3.1절 기념을 그 평양 역전에서 했는데 당시에 김일성과 최용건 등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다 직결해 있었습니다. 이때 폭탄이 하나 날아들었는데 이 폭탄이 연단에까지 가지 못하고 그 소련군 장교가 그것을 처리하려다가 중상을 입고 사건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 폭탄을 던진 사람은 남쪽에서 올라간 그 반공주의 청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그 해주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황해도 지역에서 이런 반공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소련군의 그 철저한 언론 통제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고 또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북한에서는 그 공산화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위와 항의, 저항이 있었고 그것에 좌절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월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